어깨가 불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이렇게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의 종류는 무려 50여 가지가 넘습니다. 네. 이 중에 대표적인 질환들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어깨가 굳어서 움직이질 못하고 통증이 유발되는 오십견이 있겠고요. 또한 우리가 어깨를 움직이려면은 겉에 있는 근육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힘줄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힘줄을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네. 이 회전근개가 염증이 생기고 부분적으로 손상이 생긴다던가 완전히 찢어지는 경우를 이제 회전근개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회전근개에 석회가 끼어서 염증을 유발하고 또 힘줄에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를 석회성 건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어깨 외측부터 해서 앞쪽 부분에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위쪽 팔의 바깥쪽부터 해서 팔꿈치까지 뻗치는 양상을 갖게 됩니다. 어깨를 움직이려고만 하면 특정 각도에서 통증이 생기고요. 팔을 앞으로 올리거나 옆으로 들거나 네. 뒤로 돌리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또한 안전벨트를 매려고 손을 안쪽으로 뻗거나 하면 통증이 심해지시고요. 옷을 입고 벗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또 팔을 뻗어서 물건을 잡아서 들어 올리려고 하면 통증 때문에 물건을 떨어뜨리기가 일쑤고요. 팔이 점점 안 돌아가고 굳어지고 힘이 빠지는 질환입니다. 특히 뒤로 등까지 손이 안 올라가는 증상들이 참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렇죠. 자려고 눕기만 하면은 통증이 심해지고 또 돌아 눕다가 어깨가 아파서 자주 깨고 이러한 증상들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하면서 점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어깨 질환을 보니까 통증도 통증이지만 움직임에 제한이 따르잖아요. 어깨 질환의 특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깨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힘줄과 인대는 노화의 과정을 거치고요.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면서 힘줄이 손상되게 됩니다. 또한 석회가 끼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떠한 이유로 힘줄이 뼈나 인대와 부딪히면서 어깨 바깥쪽에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통증이 또 지속되면서 관절 주머니나 인대나 근육들이 짧아지고 주변과 달라붙고 그리고 딱딱해지면서 어깨 가동 범위에 제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통증들은 반복적으로 악순환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어깨가 아플 때는 초기에 염증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염증이 생기면은 속에 있는 인대나 힘줄들이 좀 끈적끈적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힘줄들이 서로 들러붙게 되고 관절 주머니도 구축되면서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게 되고요. 또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염증 세포에서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하는 성분들이 이렇게 분비돼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이 어깨가 아프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과도하게 긴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도 또한 움직임의 제한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제한이 지속되게 되면은 관절 자체도 딱딱하게 굳고 이 굳은 것 자체가 또다시 염증이나 통증을 유발하면서 네. 악순환이 점차 지속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증상이 처음 생겼을 때는 염증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어깨가 아플 때 가만히 있으면 오십견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어깨를 더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더 염증을 크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팔을 늘어뜨린 자세에서 최대한 통증이 없는 자세로 최대한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한 병원을 내원하셔서 소염제나 근육이완제 같은 약물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기타 주사치료 같은 것도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치료에도 특별한 반응이 없고 반복적으로 증상이 재발한다면 이제 비수술적 어깨 치료인 더 핌스라고 하는 질환에 특화된 치료를 좀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의 증식 치료라고 해서 문제가 생겨 있는 힘줄에다가 주사를 함으로써 힘줄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회복을 도와주는 치료가 있고요. 또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딱딱하게 긴장된 부분에다가 작은 바늘을 이용해서 근육들을 풀어주는 근육 내 자극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 핌스 같은 경우에는 질환에 특수적으로 오십견이 있는 분들은 수압팽창술, 석회가 있는 분들은 석회를 없애주는 석회 분쇄술, 그리고 또 힘줄에 손상이 있는 분들은 축소봉합술이나 골수자극술 등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힘줄이 완전히 뜯어진 경우에는 내시경 하에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받으셔야 되겠고요. 네. 또 힘줄을 봉합할 수 없는 상태라던가 연골의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상부 관절낭 재건술이나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더 핌스 치료는 기존에 있는 핌스 치료를 좀 더 발전시킨 치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핌스 치료는 기존의 핌스 치료에다가 질환 특화된 치료를 더해 그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킨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프롤로 주사라고는 아마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 증식 치료를 의미하는데요. 손상된 힘줄이나 인대에 자극 용액을 투여해서 손상된 힘줄을 재생시키고 회복하는 통증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근육 내 자극 치료라고 해서 어깨 관절에 강직이 있어서 운동 범위가 제한된 분들은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작은 바늘을 이용해서 약 6군데에서 7군데의 근육들을 풀어줌으로써 근막과 근육의 경직을 해소해서 운동 범위의 회복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십견이 있는 분들은 여기에 더해서 수압팽창술, 석회는 석회분쇄흡입술, 힘줄 손상은 골수자극술이나 축소봉합술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초음파로 확인을 하고요. 네. 저렇게 회전근개 힘줄에다가 이제 주사를 투여하게 되면은 염증을 떨어뜨리고 힘줄이 회복되고 석회도 빨아들이게 됩니다. 네. 또한 유착되어 있는 관절 주머니에다가 저렇게 주사를 하게 되면은 관절낭이 부풀어 오르면서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긴장되어 있는 근육 부위에다가 영상장치를 이용하여서 작은 바늘로 근육들을 하나하나 저렇게 풀어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근육의 긴장을 해소하고 치료 후에는 어깨가 모든 방향으로 잘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십견 어떤 건지 질환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십견이란 일반적으로 아프고 어깨가 굳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오십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정상적인 어깨 관절 같은 경우에는 관절 주머니라고 하는 게 이제 넓게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신축성이 있어서 우리가 어깨 관절을 움직일 때 어깨가 모든 방향으로 부드럽게 잘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쵸. 반면에 오십견이 환자인 경우에는 그 부분이 이제 빨갛게 염증이 생기면서 관절 주머니가 쪼그라들고 딱딱해지고 주변과 들러붙으면서 어깨 관절이 안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네. 또 오십견은 이제 질환의 시기를 통증기와 동결기, 해빙기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네. 초기 통증기에는 염증이 올라오면서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가동 범위가 점차 떨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동결기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최대치에 이르고 운동 범위가 가장 떨어져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오래 지속되다가 이제 해빙기라고 해서 통증도 감소하고 운동 범위도 회복되는 시기가 생깁니다. 네. 이렇게 오십견이 생겼을 때는 스트레칭이나 주사 치료 그리고 약물 치료를 통해 자연 치유를 기대해 볼 수도 있지만은 동결기가 오래되는 분들은 약 3에서 5년, 심한 분들은 평생 가는 후유증을 앓기도 합니다. 네. 또한 회전근개 파열이라던가 예. 석회 건염이 동반돼서 생기는 2차성 오십견이 많기 때문에 질환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십견 어떤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더 핌스 수압 팽창술이라고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깨가 이제 관절 주머니 자체가 수축되고 유착된 관절 주머니에다가 네. 특수 수압 팽창 용액을 주입시키게 되면은 그림과 같이 쪼그라들어 있던 관절 주머니가 이렇게 넓어지면서 주변과 들러붙어 있던 관절 주머니가 떨어지고 네. 또한 통증과 경직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주사 치료 요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영상 유도 장치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유착되어 있는 관절 주머니를 확인하고 있고요. 염증으로 인해서 관절 주머니가 주변과 유착되어 있습니다. 네. 해당 부위에 이제 어깨 관절 가동 범위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한이 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이고요. 초음파 하에 저렇게 주사를 주입하게 되면은 관절 주머니가 넓어지고 염증도 가라앉으면서 네. 이렇게 관절낭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어깨가 자연스럽게 잘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더 핌스 수압 팽창술로 오십견 증상이 개선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7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왼쪽 어깨가
너무나 아프고 네. 팔을 들어 올리려고 해도 움직이지가 않고요. 이분은 팔꿈치까지 저린 증상이 있었습니다. 팔을 뒤로 하는데 팔이 올라가지가 않고 밤에 자꾸 아파서 깹니다. 또한 타원에서 이제 주사 치료도 받고 충격파도 하고 물리 치료를 하면 이제 잠깐은 좋아지시는데 금방 또 다시 재발해서 아프다고 하셔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었고요. 네. 시술 전에 환자분께서 이제 팔을 앞으로 들어 올려 봤을 때 팔이 90도 이상 올라가지를 않는 상태였습니다. 예. 시행한 MRI를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위를 보시면 저 부위에는 정상적으로는 애관항이라고 해서 겨드랑이에 있는 물주머니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절 주머니가 주변과 다 들러붙어서 그 겨드랑이 주머니가 아예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저희 더 핌스 수압 팽창술을 받은 후에는 관절 주머니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애관항이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속에 이렇게 정상적인 액체들도 고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께서도 시술 후에 바로 팔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높이 들어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46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요새 50견은 50대뿐만이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30대, 40대에서도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어깨가 아프고 손이 뒤로 돌아가지를 않고 팔을 뻗을 때마다 아파하셨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하게 아팠다가 증상이 좋아진 적이 있으셨는데 이번에는 증상이 호전이 없이 계속 아프셨고요. 네. 밤에는 또 많이 아파서 주무시기도 힘들고 우측으로 돌아 눕다가 자꾸 깨셨습니다. 약물도 먹어보고 주사치료나 물리치료를 꾸준히 해서 조금은 좋아지기는 했지만은 더 이상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네. 환자분 시술 전 사진을 보시면은 손을 뒤로 이렇게 등까지 올리지를 못하시고 엉덩이 정도까지밖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네. MRI 사진상에서도 아까 환자분과 비슷하게 이 부분에 겨드랑이 주머니가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시술 후에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물주머니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환자분도 팔을 등까지 자연스럽게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석회성 건염의 경우 갑자기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석회성 건염은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먼저 생성기 같은 경우에는 작은 밀가루 같은 가루들이 이렇게 쭉 퍼져 있는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휴지기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밀가루 같은 성분들이 뭉치면서 마치 분필과 같은 성상을 이루게 됩니다. 네. 또한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서서히 분해되고 흡수되는 시기가 있는데 이때는 석회를 눈으로 봤을 때는 마치 치약과 같은 성상을 보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흡수기가 가장 문제인데요. 증상이 정말 심한 분들은 밤에 자다가 마치 팔이 떨어져가는 느낌 아이고. 때문에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내원하는 환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통증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너무 심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팔을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또한 휴지기 같은 경우에는 힘줄에 돌멩이가 끼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항상 불편하고 아프고 특정 자세로 팔을 움직이면 통증이 심해지고 네. 딱딱하기 때문에 체외 충격파를 수차례 해도 깨지지를 않고 통증이 자주 재발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석회가 있는 부분을 초음파 영상 유도 장치로 확인을 하게 되고요. 네. 힘줄에 석회가 저렇게 보입니다. 이 힘줄에 박혀 있는 석회를 특수 바늘을 이용해서 저렇게 하나하나 다 빨아들이고 있는 오. 상태이고요. 네. 석회를 제거하게 되면은 힘줄에 저렇게 구멍이 남게 됩니다. 저 구멍이 난 부분에 콜라겐 주사를 함으로써 힘줄의 손상을 이제 정상적인 힘줄로 재생시켜주게 되는 치료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8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오른쪽 어깨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오.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네. 가만히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덜하신데요. 팔을 옆으로 들 때가 가장 아프고 다른 자세를 할 때도 어깨를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많이 심하셨습니다. 네. 타원에서도 석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체외 충격파 치료를 했지만은 증상의 호전은 없었습니다. 주사도 몇 차례 맞아 보셨는데 잠깐 괜찮다가 금방 다시 통증이 재발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시술 전 사진을 보시면은 환자분이 팔을 옆으로 약 90도 정도밖에 들 수가 없는 상태셨고요. 네. 그리고
엑스레이 상에서도 석회가 넓은 범위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더 핌스 석회 분쇄 흡입술을 시행한 후에는 엑스레이 상에서 석회가 깨끗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환자분도 팔을 높이 들어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주사기의 내용물이 바로 흡입한 석회인데요. 네. 이렇게 석회를 효과적으로 다 제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65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왼쪽 어깨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팔을 옆으로도 들 수가 없었고 잠을 자기도 힘들고 옆으로 눕지도 못하고 하는 증상이 있으셨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타원에서 석회 건염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을 하자고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네. 그런데 하는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수술은 할 수 없는 상황이셨습니다. 내원하셨을 때 팔을 옆으로 들어보라고 했을 때 어깨는 아예 움직이지는 못하시고 팔꿈치만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자세를 취하셨고요. 엑스레이 상에서도 석회가 많이 이렇게 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 핌스 석회 분쇄 흡입술을 시행한 후에 석회를 다 제거하였고 환자분도 편안하게 팔을 들어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의 원인이 어깨인지 목인지 좀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오셨는데 진찰을 해봤더니 네. 목에 문제인 분들도 참 많았고요. 오. 목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어깨에 문제인 분도 많았습니다. 네. 또 타원에서도 이렇게 좀 잘못 진단하에 다른 부위를 치료해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을 많이 보셨는데요. 아유. 제가 간단하게 어깨 질환과 경추 질환을 좀 구분할 수 있는 거를 설명드리자면은 네. 일단 어깨 질환 같은 경우에는 어깨 바깥쪽에서 약간 앞쪽 통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위쪽 팔의 옆쪽으로 해서 팔꿈치 아래로는 통증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통증의 양상으로는 주로 좀 먹먹하고 아프고 쑤신 특징을 갖고요. 팔을 내리고 편안하게 쉬고 있으면 통증이 덜해지지만은 팔을 들어 올리기만 하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네. 또한 밤에 눕기만 하면 통증이 심해져서 좀 수면 장애를 겪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손상, 석회 건염이나 충돌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목, 경추의 질환 같은 경우에는 목 뒤나 날개뼈 있는 주변 그리고 팔꿈치 아래로 아래 팔이나 손까지도 찌르듯이 당기고 저리고 아픈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팔을 오히려 올려야 증상이 좀 덜해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또한 어깨와는 다르게 목을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지면 이제 경추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목 디스크나 협착, 근막 통증 증후군, 후관절 증후군 등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이 질환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회전근개 파열의 종류를 보시면은요, 전층 파열과 부분층 파열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상 어깨를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빈틈없이 잘 부착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파열이 생기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파열의 크기가 진행해 나가게 되는데요. 부분적으로라도 붙어 있으면 이제 부분 파열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힘줄이 뼈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전층 파열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이게 시간이 오랫동안 방치되게 되면은 힘줄이 점점 안으로 말려 들어가고 딱딱해지고 지방이 끼면서 퇴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또한 이 전층 파열 같은 경우에는 완전 파열과 불완전 파열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네. 어깨를 옆에서 봤을 때 정상 같은 경우에는 힘줄이 모두 뼈에 빈틈없이 달라붙어 있게 되고요. 네. 힘줄이 점차 찢어지면서 1cm보다 작은 경우에는 소파열, 1에서 3cm는 중파열, 3cm 이상은 대파열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완전 파열은 힘줄이 완전히 뼈에서 떨어졌을 때 이렇게 완전 파열이라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마찬가지로 퇴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회전근개가 한번 찢어지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파열이 점차 진행하게 됩니다. 때문에 조기에 내시경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네. 일찍 발견하여서 크기가 작을 때 수술할수록 환자분들 수술 이후에 통증도 덜 하시고 그렇겠죠. 수술 후에 예후도 훨씬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부분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더 핌스 치료와 같이 통증과 경직을 한 번에 치료하여 운동 재활을 할 수 있게 하여야 될 거고요.
또한 부분 파열이 전층 파열로 진행되지 않도록 찢어진 크기를 줄여주는 축소봉합술이 있고, 뼈에 부착하는 그 부위에서 찢어진 경우에는 힘줄이 재생될 수 있도록 골수 자극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치료들로 증상이 개선되고 난 후에는 밴드를 이용한 어깨 강화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지속적으로 하여서 네. 재발이 되는 것을 방지해야겠습니다. 재생 혹은 봉합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재생 치료부터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더 핌스 골수 자극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외에서도 논문이 나와 있는데요. 멀티플 채널링이라고 해서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파열이 있을 때 초음파 영상장치 유도 하에 특수 바늘을 사용해서 뼈에다가 구멍을 내게 됩니다. 그 부위에서 이제 골수가 자극되면서 성장인자와 줄기세포가 분비되게 되는데, 이 성장인자와 줄기세포가 힘줄의 재생을 도와주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초음파 하에 힘줄이 부착하는 뼈 부위에 찢어진 부분을 확인하고 있고요. 이렇게 어깨뼈가 일부 외부로 노출되게 됩니다. 저 부위에 가는 바늘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주게 되면 골수세포가 나오게 되고, 네. 여기에서 분비되는 성장인자들이 저렇게 힘줄의 재생을 도와주게 됩니다. 힘줄이 깨끗이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치료로 증상이 개선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7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왼쪽 어깨가 아파서 팔을 올리기가 상당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네. 뒤로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잘 못하셨고요. 손에 힘이 없어서 팔을 뻗어서 가벼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어깨가 아프니까 또 이제 어깨 사용도 많이 줄어들으셨고요. 어깨가 점차 뻣뻣해지고 밤에 자는 것도 힘들고 왼쪽으로 눕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주사 치료를 좀 받고 운동을 하시면은 통증이 좀 덜하기는 하시는데, 근데 통증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 하셨고요. 그렇죠.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네. 팔을 완전히 들어 올리기가 힘들어 하셨고요. 예. MRI 상에서 이렇게 뼈에 부착하는 힘줄 부위에 하얗게 구멍이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저희 더 핌스 골수 자극술을 시행하였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까맣게 힘줄이 하얀 빈틈 없이 재생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네. 환자분도 통증 없이 팔을 높이 들어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72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왼쪽 어깨를 옆으로 뻗어서 이렇게 만세 동작을 하려고 하면은 통증 때문에 끝까지 올리기가 상당히 힘들어 하셨고요. 네. 특히 팔을 옆으로 들고 뒤로 돌릴 때 아파하셨습니다. 팔을 뻗어서 힘을 쓸 때 통증이 생겼고, 약을 드시고 물리치료하고 주사치료를 하면 네. 잠깐은 괜찮다가 다시 아파지기를 반복하다가 최근에는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고요. 네. 저희 시술을 하기 전에 환자분은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릴 때 90도밖에 들어 올리지를 못하셨고, 네. 시행 전 MRI를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뼈 부착 부위에 이렇게 하얗게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핌스 골수 자극술을 시행한 후에는 힘줄이 까맣게 전부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환자분도 팔을 완전히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축소 봉합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핌스 축소 봉합술이란 얼굴 시술할 때 쓰는 리프팅 실은 뭐 받아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녹는 리프팅 실을 이용해서 힘줄의 부분 파열된 부위의 크기를 줄여줌으로써 이 부분이 전층 파열로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에서 시행하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바늘을 보시면은 특수 고안되어 있는 톱날이 있습니다. 이 톱날이 힘줄을 당겨줌으로써 힘줄 크기를 축소시키고 형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또 삽입된 실 주변으로는 콜라겐이 생성되게 되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힘줄이 찢어진 부위의 회복을 유도하게 되고요. 이 실 같은 경우에는 약 6개월이 지나면은 점차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흡수되게 됩니다.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초음파로 힘줄이 손상된 부위를 정확히 확인하고요. 그 부위에 특수 고안된 리프팅 실을 이용하여서 삽입을 하고 당겨주면 저렇게 힘줄 파열된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 이런 시술을
몇 차례 반복하여서 힘줄을 완전히 오므려주는 과정을 보고 계시고요. 네. 네. 이렇게 함으로써 파열된 크기가 줄어들고 전층 파열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더핌스 축소 봉합술로 부분 파열을 치료한 사례 중에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어깨 바깥쪽부터 해서 팔꿈치까지 통증이 있으셨고 가끔 손도 저리다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어깨가 어느 정도는 잘 움직이기는 하는데 특정 이상 각도로 올라가면 통증이 발생하셨고요. 팔을 뻗은 자세로 오래 있기가 힘들고 손에 힘도 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팔을 옆으로 이렇게 젖히는 동작에서 통증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시술 전에 환자분의 모습을 보면은 팔을 완전히 올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네. 또한 MRI 상에서 이렇게 하얗게 힘줄이 부분적으로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 더핌스 축소 봉합술을 시행한 후에 힘줄이 완전히 재생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예. 환자분도 편안하게 팔을 올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63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왼쪽 어깨가 아팠고 주로 어깨의 바깥쪽으로 아프시고 팔꿈치까지 통증이 내려간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팔을 뻗으면 아프고 뒤로 돌릴 때도 아프고 밤에도 통증 때문에 깊게 자지를 못하셨습니다. 예. 약을 드시고 주사 맞고 도수치료, 충격파 치료를 해도 오히려 더 통증을 호소하셨던 분이신데요. 시술 전에 보시면은 등 뒤로 손을 올려보라고 했을 때 손이 엉덩이까지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MRI 상에서도 힘줄의 표면 바깥쪽으로 힘줄이 부분적으로 손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네. 더핌스 축소봉합술을 시행한 후에는 까맣게 힘줄이 모두 재생이 되었고 환자분도 팔을 날개뼈 있는 데까지 편안하게 올리셨습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핌스의 질환별 치료법을 병행한 더핌스 치료법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네. 비수술적 치료로 환자분께서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가 가능하고 네. 하시던 일들도 바로 다 지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더핌스는 통증과 어깨가 굳어 있는 것을 동시에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초음파나 영상 유도 장치를 이용해서 더욱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깨 쪽으로 부분 마취만 한 상태에서 환자분은 잠깐 주무시고 일어나면 시술이 끝나 있고요. 1박 2일간의 치료 과정을 겪게 되실 겁니다. 네. 또한 이제 질환에 대해서 특화된 치료인 50견 환자분들은 수압팽창술, 네. 석회 건염 환자분은 석회 분쇄흡입술, 그리고 힘줄이 부분 파열되어 있는 분들은 골수 자극술이나 축소 봉합술과 같은 질환 특화된 치료를 통해서 더욱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좀 상태가 심각하다 이럴 때는 수술적인 치료도 불가피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시경 하에 힘줄을 꼬매주는 봉합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전층 파열이라던가 다치면서 생긴 외상에 의한 급성 파열로 어깨를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일 때는 봉합수술이 필요하겠고요. 네. 또한 힘줄의 부분 파열이 전체 두께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전층 파열에 준해서 봉합수술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또한 부분 파열이 있는데 약 석 달 이상의 보존적 치료를 하였는데 전혀 호전이 없다던가 또한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 이런 부위는 이제 부착부 파열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위는 피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힘줄이 잘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존적으로 최대한 치료를 해보았으나 이게 정확한 회복이 되지 않을 때는 수술을 고려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네. 수술 같은 경우에는 본인 힘줄이 남아있는 힘줄이 좀 건강한 편이시고 파열의 크기가 조그말 때는 본인 힘줄만을 이용해서 하는 내시경 힘줄 봉합술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네. 만약에 힘줄 크기가 좀 크거나 남아있는 힘줄 자체가 좀 약하신 분들은 동종진피라고 하는 제품화되어 있는 힘줄을 덧대서 패치 보강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봉합 수술조차 불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파열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찢어진 게 오랫동안 유지된 경우에는 힘줄 자체가
퇴축되게 되면서 안으로 많이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듯이 힘줄이 끊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끊어진 힘줄이 부착부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네. 이 시기가 가장 수술을 하기에 가장 최적의 적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힘줄도 원래 위치까지 잘 봉합이 되고 힘줄도 잘 재생이 되고 더군다나 수술 후에 통증도 덜하고 재활 과정도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네. 하지만 이거를 오랫동안 방치하시게 되면은 힘줄이 점차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짧아지고 딱딱해지고 지방이 끼면서 저 안으로 말려 들어간 힘줄을 원래 위치까지 아무리 잡아당겨도 오질 않습니다. 때문에 본인 힘줄로 봉합을 하는 것이 좀 불가능해지고요. 또한 힘줄이 찢어지게 되면은 힘줄은 단순히 어깨를 움직이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어깨 관절이 제 위치에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또 합니다. 힘줄이 없게 되면은 이 상완골두라고 하는 뼈가 위로 치솟으면서 관절이 어긋나게 되고 팔을 들어 올리려고 해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또한 이 관절이 주변 뼈와 충돌하면서 관절 연골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래 방치해서 관절병증이 생겼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영상을 보시면은 상부 관절낭 재건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형에서 보듯이 이제 정상적인 힘줄이 뼈에 부착해 있을 때는 저렇게 어깨가 편안하게 잘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힘줄이 끊어지고 이를 늦게 발견하고 방치하시면은 힘줄이 안으로 깊이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힘줄을 봉합할 수가 없고 네. 뼈가 위로 올라가면서 주변과 충돌하면서 저렇게 연골들이 손상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 병증이 생겼다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위에다가 동종진피인 제품화된 힘줄을 이식해서 심어줌으로써 관절이 잘 맞게 이렇게 수술을 네. 해주고요. 예. 어깨도 정상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료 사례 중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소개를 해주시죠. 64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네. 수술 전 MRI를 보시면은 힘줄이 완전히 깊이 말려 들어가서 봉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네. 때문에 인공 힘줄을 이용해서 상부 관절낭 재건술을 시행하셨고요.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 되신데 보면은 이식한 힘줄이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관절 내시경 사진을 봤을 때 힘줄이 있어야 될 부위에 구멍이 크게 나서 관절 안쪽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수술 후에는 이렇게 이식한 힘줄이 노출된 관절면을 완전히 덮어주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62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힘줄이 끊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힘줄이 거의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남아있는 힘줄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상완골두라고 하는 뼈가 위로 치솟으면서 이렇게 관절이 어긋나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탈구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관절 연골들도 같이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인공 힘줄을 이식한 후에 네. 관절면이 잘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수술 전 관절경 사진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힘줄이 하나도 없어서 속의 관절면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상태였고 네. 인공 힘줄을 이식한 후에는 정상적인 본인 관절로 회복되었습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부 관절낭 재건술 고려해야 되는 경우와 또 특징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부 관절낭 재건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완전 파열을 오랫동안 방치해서 더 이상 내시경으로 봉합이 불가능한 상태일 때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힘줄을 봉합한 후에도 또 많이 쓰시면은 또 다시 찢어지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다시 재수술을 하려고 들어가 보면은 남아있는 힘줄도 거의 없고 상태가 좋지가 못하여서 다시 재봉합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상부 관절낭 재건술을 고려하셔야 되겠고요. 힘줄이 찢어진 후에 아탈구로 인해서 팔이 안 올라가는 마치 마비가 된 듯한 증상이 있을 때도 시행할 수가 있겠고 이제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권유받을 정도로 연골이 많이 손상되었는데 나는 인공관절 같이 큰 수술을 받기가 싫고 본인 관절을 최대한 유지해서 써보고 싶다는 분들한테 네.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관절이 아니라 본인의 관절을 그대로 유지하는 수술법입니다. 또한 다시 찢어진 부분이나 봉합이 불가능한 회전근개 완전 파열의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어깨 쪽으로 부분 마취를 하고
수면 유도 하에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수술 시간이 필요하고요. 2박 3일간의 입원 기간, 보조기는 6주 착용하셔야 되고 재활은 약 2달 걸립니다. 네. 보통 힘줄이 손상된 분들은 나이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령이라던가 골다공증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수술에 대한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서 이식한 힘줄이 또 반복적으로 많이 쓰시고 관리를 못 하시면 재파열될 수가 있다는 것은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깨 통증 방치하지 말고 원인을 찾아야겠죠. 원인을 찾았다면 치료법을 적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통증이 생겼을 때 그 통증을 그냥 방치하시게 되면은 통증 자체도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네. 또한 힘줄이 손상되었을 때는 그 힘줄의 손상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수술을 하셔야 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깨 증상이 생겼을 때는 바로바로 병원을 내원하셔서 그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시겠고요. 그 원인에 대한 특화된 치료인 더 핌스가 여러분의 어깨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치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정형외과 전문의 박장호 원장과 함께 비슷한 듯 다른 어깨 질환 치료법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